먼저 첫 상담으로는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루닛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83,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시네요. 의료 AI 관련 주죠, 루닛.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1.42% 상승하면서 종가는 71,400원입니다. 12월 17일에 이 85,800원 터치한 이후로 루닛의 주가는 꽤나 밀려서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도 지금 꽤나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답답한 마음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루닛은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떨까요? 저는 지금 매수가 보고 되게 안심했어요. 진짜요? 네, 왜냐면 오늘 이 종목이 제 추천주였거든요. 오. 네, 그래서 루닛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한번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 시청자님 일단, 정말 딱 맞춰서 왔네요. 네, 오늘 또 하필이면 제가. 자, 루닛은 지금 매수가가 지금 83,000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10%신데, 자, 의사분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 시장에서 사실 우리가 운전면허가 있는 분과 없는 분,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면은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의료용 AI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의사분과 사용을 하지 않는 분, 이렇게 나눈다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의료용 AI, 지금 현재 AI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가는 것만큼 의료용 AI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캐파를 갖고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중에 루닛 대장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이 루닛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시장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고, 우선은 AI가 의사들보다 암을 더 많이 발견했다,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판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렇게 판독을 하는 것들을 이제는 사람이 아닌 기계, 의료용 AI들에게 맡기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기 때문에 의료용 AI로 지금 대장주로서 루닛은 당연히 이번에도 신고가를 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정고점에 대한 가격이 지금 16.67%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고점에서부터 매물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만약에 시장 가치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높이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구간이 나오면서 62평선 위에 가격이 포진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에는 굉장히 모멘텀도 있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향성을 잡고 대량 거래가 터진 어저께, 그리고 오늘 도지로 지금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위로 매물 소화를 조금씩 하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에 대한 저는 목표가를 오히려 더 위로 85,000원 넘어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다행히 매수가가 83,000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편하게 보유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닛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인 만큼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뭐 말하면 입이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전고점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5,000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83,000원이잖아요. 이 지점까지는 큰 걱정 없이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세요. 저희 실시간 상담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번호들 보이시죠? 빠르게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상담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양정모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P&K 피부임상연구센터고요. 매수가는 2,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20%시네요. 52주 신저가만 쓰고 있어서 너무나도 무섭네요, 이렇게 함께 주셨는데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0.71% 내려오면서 2,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12월 9일에 1,907원까지도 봤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너무나도 걱정되고 또 겁이 나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점 보고 주가는 조금씩 회복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 2,465원 한번 터치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네. 경우에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네.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라는 거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 시장이 열리고 중국의 이런 수출길이 열리고 해야지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장 자체가 중국이 팔로가 좀 열리는 부분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움직임을 보게 되면, 자, 잠깐만요. 지금 공시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자리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구간들을 이제 보시면 권리락 했을 때 한번 올라가고요. 무상증자 이슈 뭐 이런 걸로만 갔어요. 보시면은 지금 그런 이슈로만 갔다는 것은 이 종목이 시장에서 이제 공시 이런 좀 중국의 팔로가 열렸다, 아니면 이런 뭐 수출길 열렸다, 매출 호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가야 되는데, 최근에 올라갔던 공시를 보면은 권리락, 무상증자 이런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화장품에 대한 팔로가 열려야지만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철저한 가격 대응은 중요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배당을 하는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무려 59%, 그리고 자사주 3%, 그렇다면은 62%의 물량이 지금 고정적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종목은 물론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이슈가 한번 터지면은 다시 한번 솟구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PBR이 0.86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히 고평가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물론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나 올라가려고 하는 여력들이 많이 발생되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하락은 그나마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좀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도 자, 보시면은 지금 문의 주신 분이 121선 위에 구간, 요 검정색 선 자리가 매수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지금 최저점 12월 9일 날 최저점인 1907원 이 자리를 무너뜨리면 좀 더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한번 명심하시고, 지금 자리에선 사실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기선이 내려오는 조정 국면에 저점이 나온 자리라면 저점을 지지하면서 확실히 신뢰가 있는 바닥권을 만드는 걸 먼저 확인하시고 중기 라인 돌파하는 것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인 1907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지만 확인하시면서 중기 라인 121선 검정색 라인인데요. 이 라인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만 좀 확인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화장품 관련주라고 설명 주셨고요. 이 화장품에 대한 판로가 열려야만 수급이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다행인 지점을 봐보자면 우선 대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게 이 종목의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가 한 가지만 터져준다면 충분히 그 상방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1907원 이탈하는지 아닌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1907원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중기 라인 확인해 가면서 이 종목 한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정리하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또 한 통 받아볼게요. 네이버 주셨고요. 매수가는 192만 2,2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0%십니다. 시청자님 우선 수익권이시네요.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24% 밀려났고요. 종가는 20만 4천 원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종가 기준으로 20만 원 선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익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면 전략 잘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네. 해볼까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금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연준에서 4번 금리 인하를 할 걸 2번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내용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 종목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올해부터죠. 플레이스 장소, 콘텐츠, 쇼핑,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지금 네이버가 많이 확대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서비스에서도 제가 볼 때는 1, 2년 안에
주가를 짓눌렀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실적 부분도 업데이트 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종목이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도 견고하게 매물을 지금 좀 소화만 버티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 지금 차트 잠깐 같이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현재 자리가 지금 매수가가 19만 2천 원 정도라고 하셔서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기가 막히게 또 눌림목 구간이네요, 시청자님은. 그래서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당연히 이런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 물량 축소, 이탈 안 하면은 전고점까지 뭐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구간이 7.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이렇게 인공지능 AI에 대한 서비스를 등에 업고 올해 신고가까지는 한 번쯤 날아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고 했지만 전 고점, 전 저점 라인까지를 연결해 보면 정확히 지금 24년 4월달, 5월달에 고점을 딱 연결한 선이 그어지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길고 긴 가격에서 이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는 시장 가격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두껍게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탈하면 물량을 좀 축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이슈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설명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이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도 꼭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구간 사실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 지점만 버텨준다면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또 한 탕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해 삐졌어님 어서 오세요. 제가 항상 닉네임을 착해 빠졌어라고 잘못 읽었는데 오늘은 똑바로 확인했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E8 주셨고요. 매수가가 4,4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5% 남겨주셨네요. 자, E8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오전에는 하락했는데 3.89% 올라오면서 하락분 모두 만회했고요. 4,535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지금 3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도 약간 올라와 있는 약수익권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주가가 완만하게 내려온 상황인데 그래도 1월 20일에 3,995원 이 지점 보고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만들게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때 바닥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이 종목이 사실 지금 자리를 보면은 되게 안타깝잖아요. 네. 지금 고점 대비해서 무려 72%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지금 화가 좀 많이 날 것 같은 자리인데, 근데 고객사가 삼성전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시뮬레이션 뭐 이런 기술을 지금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고객사 왜 이렇게 빠지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 모양이 좀 삼성전자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이 물론 지금 하락은 계속 하고 있지만 저점을 이제는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잠깐만 이 재무랑 잠깐 볼게요. 역시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 먼저 이유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일 수가 있는데, 역시 잠시만요, 컴퓨터가 지금 멈췄네요. 얘가 얼었네요. 얘도 역시 적자 보고 있죠. 이게 기업 자체가 이렇게 재무를 안 봐도 사실 차트만 보더라도 이 기업이 빠지는 이유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적자 기업이라면은 첫 번째는 물론 매출 내는 게 먼저겠죠. 그래야만 저점이 잡힐 텐데 그런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좀 시장에서 주도적인 섹터가 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더 못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시장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계속 빠지는 이유나 못 가는 이유는 먼저 적자 기업이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시장에서 또 이슈가 별로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이 지금 저점을 그릴 수 있는 자리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추세라는 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추세가 돌아서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저점이 낮아지면서 또 깨고 지하실 있고 지하 1층 있고 2층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건데,
지금 이번에는 횡보 구간을 조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 고점에서 나왔던 고점에서 또 한 번 눌리는 자리가 나왔는데 이번에야말로 저점에서 한번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바람과 그리고 시청자님의 지금 매수가가 4,400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만약에 이번 자리에서 무너지면 더더욱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자리에서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의 최저점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가 1월 20일 날 저점인 3,950원 자리 딱 보이시죠? 이 구간이 가장 저점이라는 건데 이 구간을 무너뜨리면은 이 종목은 과감히 던지시고 지금 매수가보다 다행히 살짝 수익이기 때문에 3,950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그냥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고객사로 두고 있는 종목이라고 우선 설명 주셨고요. 지금의 하락세는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바로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무너진다면 정말 빠르게 바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950원 이 저점 이탈만 안 하면 끝까지 챙겨 가시면서 이 종목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가능하시고요. 문자와 유튜브 채팅 주실 때에는 이 종목 왜 샀는지 그리고 어떤 게 궁금한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구체적인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주셨고 일조클럽님 어서 오세요. 닉네임 보니까 일조클럽이 목표이신 거겠죠? 저희 궁금하신 종목은 동진세미캠 주셨고요. 매수가는 38,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0%십니다. 사실 일조클럽님 이 종목 꽤나 긴 기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서 종가가 23,150원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3개월 동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점이 11월 5일에 31,100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이전부터 이 종목 끌고 계실 텐데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기를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랑 꽤 많이 벌어졌고 비중도 20%시니까 네네네. 그렇게 적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근데 반도체 자체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 네. 이 동진세미캠 차트가 삼성전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시청자님 지금 차트 잠깐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똑같습니다. 똑같죠. 이러다 보니까 네. 대장주가 가야지 당연히 소부장주나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단에서 수혜를 받았으면 더 먼저 갔겠지만 오늘 보니까 이렇게 AI에 관련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들은 똑같이 SK 하이닉스랑 같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랑 똑같은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랑 똑같다게 보니까 분명히 이제 고객사가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지금 자리에서는 물론 삼성전자가 갈 때까지는 같이 한번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반도체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하락폭을 좀 제한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진세미캠도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진바닥이 나올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이 종목만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같이 보면서 함께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흐름 함께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전이 올라올 때 이 종목도 아마 같이 갈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바닥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물론 답답하시겠지만 이 종목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주셨고요. 매수가는 딱 1,000원이시고 보유 비중이 35%십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동전주 신세로 전락해서 너무 무섭네요. 좀 더 보유해야 할지 팔아야 할지 꼭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 저에게도 상당히 낯이 익은 전화번호입니다. 아마 살만나는 주식 통해서도 이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 몇 차례 연락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크리스탈 신소재 0.7% 내려온 85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그래도 11월 6일에 1,045원까지 한번 장중에 터치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종가 기준으로는 사실 1,000원대까지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00원과 990원의 차이도 정말 크게 느껴지실 텐데 지금 850원 자리까지 왔거든요. 크리스탈 신소재도 비중도 35%시니까 꽤 많아요. 어떻게 대처해보는 게 좋을까요? 동전주를 예전에도 한번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동전주를 많이 사야지 수익이 크게 난다. 야수의 심장을 지니신 분이군요. 아니, 큰 종목 사가지고 비중을 많이 넣어도 어차피 수익률이기 때문에 작은 종목을 많이 살 필요가 없고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싼 주식을 한 몇만 주씩 사놔야지만 좀 내가 주식 투자를 많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도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이런 싼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이게 누구나 다 아는 비싼 주식을 사는 게 더 투자에는 적합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친구 잠깐 생각이 났는데 자, 일단은 크리스탈 신소재, 리튬,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것들로 또 갔던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중국 기업입니다. 자,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은 지금 이제 감사 또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재무라는 것도 알 수 없고 지금 공시한 내용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이 너무나 다 그렇게 또 동전주들이 또 유독 많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은 또 급등을 또 엄청 해요. 얘네는 가면 상한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빨리 가는 종목 그리고 동전주 내가 돈이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돈으로 100만 원으로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종목에 좀 눈이 많이 갈 수 있는 게 현실이긴 해요. 저도 물론 그랬지만 하지만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이 1,000원인데 850원 동전주가 됐다는 건 왜 동전주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종목이 PBR이 0.2배인데 왜 PBR이 0.2배면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빠졌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종목이 어떤 물건이 만약에 1,000원이에요. 근데 똑같은 물건을 100원에 파는 데가 있으면 그게 왜 100원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현재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은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본질 가치가 또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 이하의 종목, 좀 보수적인 분들은 10,000원 이하의 종목도 안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전주는 동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동전주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 또 아까 말했던 이렇게 지금 중국 관련주, 중국 주식들은 더 또 흐름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철저한 가격 대응을 할 거면 하고 만약에 철저한 가격을 대응을 못 할 거면 이런 주식들은 물려있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물려있다가 갑자기 거래 정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정지되면 비중 지금 35% 넣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정리 매매 때 2%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넣었다는 거는 분명히 매매할 때 둔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대응을 빨리 못해요. 생각도 많아지고 비중이 많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매매할 때 만약에 비중을 많이 넣을 거라면 배당을 받는 기업 물려도 되는 기업을 사시고 그리고 10,000원, 20,000원 좀 무거운 종목으로 좀 사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매수하셨으니까 1,000원 매수까지만 현재 자리는 다행히 지금 쌍바닥 구간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이탈하면 과감히 정리하라는 말씀 드리고 동전주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은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쌍바닥 구간이 나온 자리이긴 해요. 지금 전저점 구간 올라오는 자리 그리고 저점 또 나오는 자리 한 번 더 저점 나오고 지금 쌍바닥 구간에 쓰리바닥까지 나온 자리인데 지금 850원에서 만약에 한번 슈팅이 나와서 전에 슈팅 나왔던 이런 29%짜리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과감하게 본절에 매도하세요. 진짜 본절에 매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물려 있으면 본절 매도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물려 있는 시간을 보상받고 싶지만 본절 매도를 못 하는 분들은 또 물려요. 그리고 또 시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중기 라인 넘어가서 올라가면 정말 본절에라도 매도하시고 동전주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 그리고 중국 관련주는 조금 더 조심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인지라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850원 선에 있잖아요. 지금 자리 이탈하면 바로 정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슈팅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본전에서는 빠르게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던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을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종목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꼭 동전주보다는 조금 더 튼튼하고 10,000원 이상 주가 넘어가는 기업으로 한번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살맛 나는 주식이 매 방송마다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한번 집중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GS 리테일이고요. 네. 16,00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네, GS 리테일 16,000원에 비중 10% 맞으실까요? 네네. 이 종목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인적 분할한 다음에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네. 잘 산 건가 싶어가지고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언제 사셨을까요? 한 목요일 날 샀습니다. 목요일에 들어가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네네. 관련해서 지금 잘 들어간 건지 그 여부를 전문가님께 여쭤봐 보도록 할게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 연속 빠지면서 15,320원 자리까지 왔거든요. 아무래도 사신 이후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잘 들어가신 걸까요? 저는 왜 걱정이 안 되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저도 잘 들리네요. 자, 우선 GS 편의점 많이 다니시나요? 예, 자주 다닙니다. 자주 가세요? 네네. 그렇다면 이 종목 잘 사셨네요. 네, 이거 GS25 편의점에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최근에 이제 GS P&L이라고 하는 호텔 사업부가 인적 분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다 하면 내가 다 먹을 수 있고 이제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주가에 조금 희마리가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이 자리가 왜 좋다고 생각하시고 16,000원에 들어가셨죠? 혹시? 제가 작년에 한 21,000원, 2,000원에 계속 갖고 이렇게 단타로 이렇게 해갖고서는 재미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그냥 편의점 업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마트는 안 가도 그 편의점은 계속 가게 되고 그렇죠. 편의점 가면은 슈퍼마켓도 있잖아요. 우리 삼각김밥 사랑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 그러면 수익을 보고선 좋은 기억으로 한 번 더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 네. 이 종목은요. 사실 좋은 추억을 또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삼각김밥 먹을 수 있게끔. 자, 우선 현재 이 종목은요. 일단은 제가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화면 잘 보세요. 자, 화면 보시면은 자, 우선 이 종목은 현재 PBR이 0.4배예요. 보이시죠? 0.4배. 그러면 지금 주가의 2배가 돼도 PBR 0.8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내수주, 백화점주나 이렇게 편의점 관련주들은 사실 PBR이 그렇게 밸류가 높게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배당을 주는 기업이라서 저는 물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려도 됩니다. 대신에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내고 보유하는 기간을 얼마 정도 생각하셨어요, 혹시? 저 한 연말까지는 괜찮아요. 연말까지요? 네. 지금 1월인데 연말까지? 네? 그러면은 꽤 긴 시간인데 그러면 자, 네. 한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네. 끝났습니다. 그럼 돼요. 일단 이 종목은요. 일단은 테마를 타고 가는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 방향성이 굉장히 둔하고 올라가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호흡이 진짜 많이 필요한 종목인데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은 그래도 뭐 천천히 올라올 수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물려도 나는 배당받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직장 다니시나요, 혹시? 직장인이세요? 아, 네. 직장인이면은 돈 생길 때마다 그냥 이 종목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의 PBR이 뭐 0.3배, 0.2배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저점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점 잡고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만큼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적금 들듯이 이 종목은 계속 추매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도 굉장히 높아요. 대주주 지분율도 보시면은 국민연금이 10%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주주가 GS가 58% 갖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만 합쳐도 68%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배당을 받고 시세 차익보다는 묻어둘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실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빠질 때마다 천천히 월급에서 빼서 추가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에 대한 혹시 가격은 추가 매수에 대한 가격은요, 좀 디테일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차트 잠깐 같이 볼게요. 차트 보세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인적 분할하고 나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최저점 구간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14년 자리까지도 깼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 라인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추가 매수를 하려면 다 보세요. 이 이평선 구간 있죠. 여기 지금 이평선 구간 제가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5일 이평선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5일 이평선이 딱 보일 텐데 여기 보라색이거든요. 보이시죠? 네. 5일 이평선을 올라타면 추가 매수 한번 하세요. 올라타면. 네. 아, 올라타면요? 네, 왜냐면은 추세를 돌린다는 거는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평선이 현재 종가 기준으로 5일 동안의 점을 찍어서 만든 게 5이평선이고 10일은 10일간의 20일은 20일간의 종가 평균을 나타낸 선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이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려면 최소한 5일 이평선 보라색 선에 주가가 위로 올라타야지 그래도 저점들이 나오는 구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나 이런 걸 할 때는 이평선 구간에서 올라탈 때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끝으로 그래도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한 차례 좋은 수익 챙겨봤던 종목이잖아요. 이번에도 좋은 기억 한 번 더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장기 투자 관점이시니까요. 다달이 적금 넣는 것처럼 이 종목의 비중 점점 더 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5일 이평선 올라타면 추가 매수도 한 번쯤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커피 쿠폰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주셨네요. 매수가는 15만 6천 원, 그리고 비중 5%십니다. 오늘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장 막판 들어서 밀려나면서 종가는 17만 2천 원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1월 16일에 17만 8천 원도 한번 터치를 했었네요. 이 지점 넘어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갈 것 같아요. 갈 것 너무 같아요. 긍정적인데요. 너 매수를 잘하셔가지고 가격권이 지금 15만 6천 원이라고 하면 전 저점에 대한 이런 지지 라인도 넘어가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매수를 잘하셨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정확히 시장의 가격대에서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오늘은 물론 음봉이긴 하지만 위로 최근에 너무 세게 올라왔던 상한가 자리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여기 상한가 자리 보이실 거예요. 여기 12월 23일 날 요 구간이 언제냐면 독일 기업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후보 물질을 지금 미국과 중남미 국가의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물량 그리고 그 다음날 물론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이렇게 만약에 차익 매물이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는 사실 빠지는 게 맞아요.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상한가 만들고 그 다음날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흐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 매물을 소화하는 캔들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 방향성이 더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보통 보면은 위고비라고 또 그 비만 치료제들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당뇨병 치료제 같이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라든지 성인병에 분명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필요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천당 제약은 주사제, 경구용 치료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이제 허가가 나게 되면 순차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이 종목은 현재 구간 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매수하진 가격이 15만 6천 원인데 좀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싶으면은 매수가까지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시고 매수가에서는 비중 축소하라는 의견 드리면서 경구용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홀딩해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 타점 자체가 너무나도 훌륭했다고 말씀 주셨고요. 차트 분석해 봤을 때에도 앞으로 상방을 더 열어놓을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불어올 때까지 쭉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깨지 않는다면 그대로 홀딩해 가면서 수익 극대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